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10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으로 받을 돈은 5억 2천만 원, 보증료 1.6억, 이자 5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고민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좋은 점도 많은데 내가 받는 연금의 절반 가까이 대출 이자로 나간다니까 망설여집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 이자가 저렴하다는데 도대체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가입 자격이나 연금 수령 방법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주택 가격에 따라서 실제 받는 연금과 대출 이자, 보증료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이지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죽을 때까지 매월 대출금을 받는 겁니다. 죽고 나서 내 집을 매각해서 대출금 갚고 남으면 자식들에게 돌려주지만 월복리 대출 이자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2만 명 정도고 평균 연령은 72세, 월 평균 11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내려가니까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보고 계신 게 나이별, 주택 가격별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65세, 70세, 75세 가입 기준으로 연금과 대출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는 방법도 있고 조금씩 연금이 늘어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금액이 같은 게 정액형입니다. 시가 3억짜리입니다. 65세에 가입하면 72만 원, 70세는 89만 원, 75세는 111만 원입니다. 5억짜리라면 120만 원, 148만 원, 185만 원입니다. 7억짜리는 168만 원, 207만 원, 259만 원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늦게 받을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납니다. 오늘 시가 7억 아파트 70세에 가입하면 부부 둘 다 죽을 때까지 월 207만 원 받는다니까 괜찮아 보이죠?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남편이 70세, 아내가 65세라면 65세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가입할 때 당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 액수가 정해지는데 정액형은 집값이나 물가와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고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둘 다 사망하면 사망 당시 가격으로 집을 매각해서 지금까지 받아간 연금, 이자, 보증료를 차감합니다. 남으면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사망 후 집을 매각했는데 그동안 받아간 게 매각 대금보다 더 많아도 자식들이 물어내진 않습니다.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도 물어내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시죠? 매월 받은 연금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이자 말고 보증료를 따로 떼서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갑니다. 이자는 은행이 가져가고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갑니다. 대출 이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증료도 월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중에 죽고 난 뒤 정산할 때 내가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합산해서 남는지 모자라는지 따지는데 내가 받은 건 연금뿐이지만 수십 년간 월복리로 쌓이는 대출 이자와 보증료도 내가 받은 거로 치고 정산합니다. 이자와 보증료도 다 복리로 늘어나는 빚인 것입니다. 대출 이자는 CD금리의 가상금리 1.1% 또는 코픽스 금리의 가상금리 0.85%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직접 내는 건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 집값에서 차감합니다. 2년 전 이자율이 2.55%였는데 최근 대출 이자율이 4.47%입니다. CD금리는 3개월 주기로 코픽스 금리는 6개월 주기로 변동 적용됩니다. 2.55%와 4.47% 누적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2년 전 4억짜리 아파트 6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02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세까지 36년 동안 받으면 총 4억 4천만 원을 받습니다. 36년간 보증료는 약 1억이고 대출 이자가 3.2억 원입니다. 보증료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죠?
내가 상환해야 할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합하면 4.25억 원입니다. 실제 받은 건 4.4억이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가져간 보증료와 대출 이자 4.2억 원도 내가 받은 거로 칩니다. 실제 받은 건 4.4억 원에 보증료 이자 4.2억을 합해서 8.6억을 집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죽고 나서 집을 팔았는데 8.6억을 초과하면 자식들이 돌려받고 8.6억이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식들이 물어내진 않는다고 했죠.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내가 갚아야 할 원리금의 51%는 연금이고 49%가 이자와 보증료입니다. 2년 전 금리가 낮을 때 2.55% 대출이자 적용한 게 이렇습니다. 이상하죠? 2.55%면 착한 대출 이자인데 36년 지나니까 대출 이자가 거의 대출 원금 수준이죠. 받은 건 4.4억, 대출 이자 4.2억. 월복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받는 연금에 다음 달부터 월복리로 이자가 불어납니다. 원금과 이자가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매년 대출 잔액은 누적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매년 늘어나는 대출 잔액의 0.75%를 매년 보증료로 떼서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줍니다. 대출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쌓이고 이자도 월복리로 계속 쌓이는데 그렇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잔액에 다시 매년 0.75% 보증료를 떼고 수십 년이 지나면 원금과 대출 이자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값보다 받아간 연금과 이자가 더 많아도 자식들이 물어낼 일은 없다는 점에서 이자가 비싸거나 말거나 죽을 때까지 연금은 똑같이 나오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출 이자 별거 아니겠죠. 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지금까지 받은 거 상환해버리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각한 자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 차액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엄청 높다면 일찍 사망해도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겠죠. 대출 이자가 높아도 내가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대출 이자가 높아서 좋을 일은 없겠죠. 연금은 죽을 때까지 고정, 대출 이자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나중에 상환해야 할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년 전 2.55% 대출 이자 적용 시 그랬다는 거고 지금 대출 이자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4월 2일 기준 대출 이자는 4.47%입니다. 변동금리입니다. 5억짜리 65세에 주택연금 가입해서 100세까지 산다면 매월 약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10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으로 받을 돈은 5억 2천만 원, 보증료 1.6억, 이자 9억입니다. 연금으로 받은 돈은 5.2억인데 보증료 빼고 대출 이자만 해도 9억 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주택금융공사 자료입니다. 물론 지금 4.47%가 100세까지 유지될 리는 없죠. 이렇게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택연금 비용이 월복리라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아까 대출이자 2.55% 적용할 때는 받을 돈은 4.4억, 비용이 4.2억 원으로 비슷했는데 현재 대출이자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받을 돈 5.2억, 비용 10.6억 원입니다. 비용이 받은 연금의 2배가 넘죠. 상환해야 할 총액의 67%가 대출 이자와 보증료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월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대출만 월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금을 해도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 원씩 4.47% 월복리로 36년간 저축하면 원금 5.2억, 이자가 7.7억 정도 나옵니다. 좀 전에 대출 이자랑 차이가 나는 건 주택연금 대출 이자에는 보증료 이자까지 포함된 거라 더 많습니다. 이렇게 6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빼보니까 엄청나죠. 대출 원금에 매월 이자가 붙고 다음 달 대출 원금과 이자에 전달 것까지 누적해서 또 이자가 붙고 그렇게 쌓인 대출 잔액에 보증료가 붙고 그 보증료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입 당시 집값이 연금 액수를 좌우하고 대출 이자가 높든 낮든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액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대출 이자가 높아도 난 손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속이 덜 쓰릴 것이고, 알고 보니까 결국은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연금 액수를 정했다더니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원금과 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니까 받는 연금보다 갚을 이자가 더 많네.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강하면 가입을 포기하겠죠.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행에 내 집을 맡기고 평생 조금씩 빼먹는 거라 사실상 내 집이 아니다. 은행 거나 다름없는데 죽을 때까지 공짜로 사는 거니까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자 부담도 크다 보니까 아예 팔아서 배당주에 투자하고 월세에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서울 집 전세로 주고 외곽에 싼 집으로 이사해서 그 돈으로 이자나 배당 수입을 얻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생각과 고집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광주에 살고 계신 큰집 형님은 부족한 국민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시지만 꼭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제 큰집 형님처럼 그래도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확고한 분들은 본인이 어려워도 집을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집값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고 이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당장 내가 살 수는 있지만 나 죽으면 남의 집이라는 생각에 왠지 좀 허전하고 자식들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에 선뜻 가입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우려가 있어서 망설이신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식들이 권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희들 전혀 물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십시오. 주택연금 받아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자식들에게 떠밀려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마음은 좀 편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연금이 부족하진 않지만 주택연금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가입하더라도 최소 70세 넘어서 가급적 늦게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까 월 120만 원의 복리이자 계산할 때 36년이면 7.7억 원이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10년 줄여서 26년이면 이자가 3.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상하죠? 36년간 월 복리이자가 7.7억 원인데 10년 줄여서 26년으로 하면 3.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월복리 마법 때문에 주택연금을 빨리 가입하면 대출이자가 정말 많이 불어납니다. 5억짜리 기준 65세에 가입하면 월 120만 원 받고 75세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 받습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받는 원금은 65세부터 받는 분은 5.2억 원, 75세부터 받는 분은 5.8억 원, 95세까지 산다면 65세 가입자는 4.3억, 75세 가입자는 4.4억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75세부터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이자와 보증료가 누적해서 월복리로 쌓이다 보니까 대출 기간이 길면 대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건강상태, 금융자산 보유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가입 시점을 정해야 하는데 가입 시점에 따라 대출 이자가 상상외로 커지니까 정확히 알고 가입하자는 겁니다. 사람 수명 어떻게 알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75세까지 어떻게 버티고 그때부터 받다 몇 년 못하고 죽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쓸 생활비는 기본적인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이 전부일 겁니다. 아끼는 건 한계가 있을 테고 1번, 2번, 3번으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인출 전략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외에 어디선가 최소 월 2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모아놓은 거로는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시라면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말고 우선 이자 부담이 없는 2번과 3번에서 월 200만 원씩 빼서 쓰고 그게 다 동나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대출 이자를 확 줄일 수는 있겠죠. 그때 가서 집값이 내려가면 한 살이라도 젊어서 의미 있게 써야지
나이 75세에 돈이 있으면 뭐해? 이런 반론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주택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 상황에 따라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는 2015년 뉴욕타임즈 표지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얼마나 오래들 사는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대 중반이지만 1959년생 기대 여명이 92세입니다. 이미 65세가 된 사람은 앞으로 평균 30년 가까이 산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는 것보다 생각보다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가 더 무섭습니다. 그 리스크를 주택연금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 큰형님을 설득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물려주지 않고 떠나시는 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계시죠. 부족한 건 아끼고 절약해서 해결하고 꼭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시겠다는 형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택연금도 단점이 크게 보이면 가입하기 싫은 것이고 좋은 점이 크게 보이면 가입하겠죠. 부부 중 누군가는 먼저 죽고 혼자 남는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잘 사는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에 5명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연금 없이 오래 사는 건 정말 재앙입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 죽고 나서 물려줄 거 없다고 했지? 기대하지 않지? 대신 살아있을 때 자주 보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물려줄 거 남기지 않고 다 너희와 함께 쓰고 죽을게. 어디에 쓰겠어? 다 니들과 손주들을 위해 쓰겠지. 그래야 니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더 좋은 추억 만들지 않겠어? 혹시 아빠 먼저 죽고 엄마 치매에 걸려서 니들 못 알아봐도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에서 한 달에 몇백씩 뚝뚝 떨어지면 엄마가 니들 못 알아봐도 제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은 덜 들겠지. 돌아가시면 매달 나오는 수백만 원 연금이 안 나오니까. 현금이나 부동산은 내가 지켜야 할 자산이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효자, 맞지? 아들 사랑해. 괜히 슬퍼지네요. 오늘 영상이 주택연금 가입할지 말지 의사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연금 이야기였습니다.